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 또 시험 보는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내신 기간에 지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한 거 잘 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서문. 그리고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라든가 운영 방법을 설명한 예의 부분으로 나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 그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공부할 부분은 어제서문이에요. 어제서문. 어제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어라는 것이 있죠. 언어의 특성 중에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의문이나 어휘 이런 것 등이 생성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소멸해 가는 이러한 변화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언어의 역사성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래는 뭐냐면 훈민정음의 서문이고요. 성격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시라는 거는 가리켜서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고요. 주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라든가 목적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의의는 뭐냐? 15세기 우리 중세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세종대왕이 친히 쓰셨죠. 그 한글에 만든 창제한 정신이 4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다시 하면 세종 임금께서 어제라는 것은 몸소 지은 훈민정음은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이 글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그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초성, 중성, 종성 이 3중 체계가 모두 갖추어서 표기되도록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성이 없는 경우에 굳이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좀 특이하죠? 이상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발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동국 정운이란 책에 들어있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실 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순경음 비읍, 여린이응, 반치음, 옛니응, 아래야 이렇게 이러한 그 소실 문자가 사용됐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점을 사용했다는 거죠. 방점. 우리 방점이라는 것은 우리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요. 하나 내지 2개 또는 안 찍거나 그 성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조라는 게 뭐냐면 소리를 높이 낮느냐 아니면 낮냐 소리가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겠죠. 현재 그 장단음하고는 좀 연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임진왜란 이후 즉 16세기 말 이후에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 왼쪽에 점이 2개가 찍혔다 그러면 상성이고요. 하나만 찍혔다 그럼 거성. 그리고 안 찍혔다 그러면 평성. 점이 안 찍혔지만 우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빨리 끝맺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4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훈민정음은 월인석보 편에 있는 세조 5년 즉 1459년이죠. 15세기 중엽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글의 그 자료를 잘 인지하셨다가 뒤에 소학원이라든가 다른 근대 현대 국어를 비교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죠? 1459년, 월인석보, 세조 5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우리 중국과 다르다. 이건 뭐예요? 바로 자주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주정신. 중국과 다른 고유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첫 번째 정신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나란말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나란말이라는 것은 여기에 시옷이 받침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관용격 조사예요. 관용격 조사. 즉, 이 관용격 조사는 어떨 때 쓰냐? 무정명사 뒤나 높임의 명사 뒤에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인 거는 이제 높임의 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가 되겠죠. 무정명사. 그래서 보통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경우에만 관용격 조사를 붙여요. 시옷을. 자, 그 다음에 말싸미라고 되어 있죠. 말싸미. 말싸미는 이어적기 방식이죠. 이어적기 방식. 15세기에는 이어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싸미 할 때 이어적기라는 거는 이 미음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이 미음이 어때요? 이렇게 다음 그 모음 뒤로, 모음 앞으로 밀리죠. 이렇게 적는 방식을 연철 또는 이어적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자병서 쌍시옷이 쓰였죠. 이거는 각자병서라고 그래가지고 각자병서가 사용됐다. 합용병서가 아니에요. 각자병서가 사용됐다라는 거를 살펴보면 되시고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 중에서 여기서 아레아가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레아가 쓰였다. 그 다음에 높임이 아닌 말, 즉 높임이 아닌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말에는 이 당시 15세기 때는요, 높임이 아닌 모든 말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현대에는 어때요? 높임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미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둥그게라는 말은 뭐냐? 둥그게 할 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애예요. 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중국과 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과 유사한 조사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그 옆에 나온 건 뭐냐면 청산별곡에 나오죠. 널나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너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원인 부사격 조사라든가 초소 부사격 조사, 이렇게 조사들이 많거든요. 그 분류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서 여기서는 이제 비교가 쓰였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달아라는 건 뭡니까? 기본형이 달하다, 달하다. 활용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리을, 리응, 활용형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16세기 우리 소학원에 가면은 리을 활용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자세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후에 제가 이제 짧게 핵심만 잡는 영상도 하나 찍을 거거든요. 일단은 자세히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문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한자예요. 한자. 즉 동국정원식 표기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우리 발음하고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받침이, 이응이 괜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동국정원식 표기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띠. 자, 사마띠라는 단어 꼭 아셔야 돼요. 기본형이 사마따인데 어간이 사마신데 어간 받침이 어때요? 치읓이었어요. 원래는 치읓이었는데 여기서는 시옷이 쓰였죠. 시옷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팔종성법이다. 팔종성법은 뭐냐? 받침, 종성이 8개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읓이 없고 시옷이 대신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팔종성법이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참고로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성에 쓰일 수 초성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종성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한글 창제 원리가 밝혀져 있는 해례본부터 팔종성이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요 시옷이 쓰인 것은 팔종성법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종성법도 시험에 많이 물으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아니할세 할 때 리을세는 뭐다? 이유를 나타낸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데 어떤 연결어미냐? 종속적 연결어미다. 우리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배우셨죠? 현대국어에서.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즉 해석하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가면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해석을 먼저 하셔야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의미가 이동. 즉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나이가 어리다.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시간에 의해서 어느 역사성이죠. 우리 변화가 된 거죠. 변화. 이동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이동, 또 의미의 축소, 의미의 확대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니르고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니르고저는 의문 현상이 뭐냐?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킨 거죠. 여기서 왜 모음 조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될 게 니르고저 할 때 이 니르가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의와 오가 모음 조화가 파괴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와 저, 즉 니르고저 할 때 이 어와 의가 모음 조화가 지켰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 고는 왜 안 되냐면 니르고자와 니르고저 이렇게 우리 이 형태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니르고저는 있어도 니르구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르고자 할 때 의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뜻이 되는데 우리 니르고저 할 때 의와 이렇게 의와 이렇게 되면은 모음 조화를 지킨 거죠. 음성과 음성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현대고에서는 이르고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두음 법칙 니은이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의문 현상 두 가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홀빼라고 있는데 홀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의문 분석을 하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하라는 개념, 하라는 것과 하라는 어간과 오라는 선엄한 어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을도 선엄한 어미. 이건 뭐냐? 이 당시에 된소리 기호거든요. 된소리 기호.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의문은 되게 발음해라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을 때도 빼가 되겠죠. 빼. 그래서 된소리 기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이가 뭐냐? 이가 뭐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주격조사 이예요. 우리 주격조사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 할 때 바가 모음이지 않습니까? 이 모음 이의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땐 주격조사 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격조사 가의 의미지만 이 당시에는 주격조사 이로 썼다. 이렇게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시면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구절인데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또는 얻어라는 표현도 되는데 능히로 해석을 하면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는 우리 저라는 의미죠. 제기대명사 1인칭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는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아이들 많이 틀립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별 3개.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왜? 자기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관형격 조사가 쓰임은 주로 이건 참고로 알려드릴 텐데 관형격일 때는 평성입니다. 평성이라는 거는 점이 안 찍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방점이. 근데 만약에 주격일 때는 왼쪽에 방점이 상성으로서 점 2개가 찍힙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것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그 다음에 뜨들이라고 되어 있죠. 뜨들. 이 뜨들은 이어적기 방식이다. 연철이다. 여기서 이제 디귿이 그대로 밀려서 지금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적기 방식을 썼다. 이걸 알아두시고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뭡니까? 비읍 디귿이 쓰였죠.
각자병서가 아니라 합용병서예요. 이거는 합용병서 알아두시고, 싫어할 때 싫어는 뭐냐? 우리 고유어예요. 고유. 지금 이제 사멸됐습니다. 어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의 역사성 중에 사라지는 것도 역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사라진 그런 단어입니다. 표디는 뭐냐?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써요? 표지로 쓰거든요. 표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국외음화가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국외음화는 참고로 여기 나왔죠. 디귿이나 티귿이 이 모음을 만나면 지나 치읓으로 바뀐다. 해돋이가 그렇잖아요. 해돋이. 자, 그 다음에 못할 놈이 할 때 이 이가 뭐냐? 역시 이것도 주격조사 이가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 받침에 미음, 자음이 왔기 때문에 주격조사 동그라미 있는 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보셨지만 모음 아가 왔을 때 어땠어요? 주격조사 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와 요 이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스님은 지금 굉장히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셔야 구별이 되고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공부를 할 때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질문을 제거하고 간략본을 본다든가 정리본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수업이니까 꼭 잘 귀담아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분이나 뭐 5분짜리로 짧게 제가 핵심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은 훨씬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미라는 건 뭐냐? 노미.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놈 저놈 했어요. 이놈 저놈이 욕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비속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쓰면은 예절에서 벗어나겠죠.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의미의 축소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서 비속어로 범위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의미가 축소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적기 방식이 쓰인 거는 뭐 눈에 보시면 아시겠고, 한이라는 뭐냐? 한이라라는 것은 많다, 하다, 기본형 하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다라는 의미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장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내 위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이건 무슨 정신이냐? 애민 정신이죠.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세종대왕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뭐냐? 내는 나는 1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여기에 주격사 이가 들어갔죠. 이거 왜 이가 들어갔죠? 여기서 모음 이가 아닌 모음이 왔기 때문에 주격사 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격조사 이가 왔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주격조사일 때는 우리 방점이 거성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관형격일 때는 평성으로 찍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아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주격조사 이가 왔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여삐라는 것은 어여쁘다가 기본형인데 어여쁘가 어간이 되겠죠. 이는 뭐냐? 부사를 만들어주는 파생 전미사예요. 그래서 부사어가 됐고 의미가 이동됐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엾다라는 뜻이지만 현대에서는 뭐라고 썼다? 예쁘다.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됐다? 이동됐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겨라는 거는 여겨라고 하잖아요. 현대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가시면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창조정신이죠. 창조정신. 그쵸? 스물 할 때 우리 그 단어를 보세요. 스물인데 현대는 스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음현상이 원순 모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죠. 원순 모음화가 뭐예요? 미음, 비읍, 피읍이 음모음을 만나게 되면 이 평순 모음이잖아요. 의가. 근데 우가 원순 모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 부, 푸 이렇게 원순,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 해서 원순 모음 화 변화됐다 해서 화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물이 아니라 물. 이게 원순 모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스물에서는 평순음을 썼죠. 그러니까 원순 모음화 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28자가 뭐냐? 밑줄은 기본자, 밑줄 친 건 이제 기본자고요. 이렇게 초성 17개, 중성 11개가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맹가논이라는 거는 뭐냐? 맹가논이. 맹가논이는 만드니, 만드니란 뜻이고, 맹갈다의 어간이 맹갈이 되는 거고, 나나 오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시제로는 뭐냐?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오는 1인칭 주어. 주어가 1인칭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주어가 1인칭 화자임을 나타낼 때 쓰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리고 나와 이거를 합쳐서 노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맹과 논의할 때 노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형성 과정에 의해서 표기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은, 자, 다음 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7번째라고 써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여를 분석하게 되면 하여라는 것은 하게 하여라는 뜻이에요. 하게 하여.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서 하 플러스 이 플러스 어가 돼서 여기서 이는 사동 접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동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동 접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수비는 뭐냐? 수비는 쉽게라는 뜻인데, 쉬비를 이제 우리가 형태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있죠. 순경음 비읍. 이거 이제 이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니까 부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비, 쉬비, 수비, 수이, 쉬 이런 과정을 갖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점점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오나 우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수비에서 순경음 비읍이 쓰였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니겨라는 것은 익힌다, 익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비에서 수위는 쉽게 했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 즉 순경음 비읍이 사용됐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준 겁니다. 뭐 반치음도 뭐 사용이 됐어요, 이 당시에. 자, 그다음에 8번으로 가시면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날로 씀에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정신 나왔죠. 실용 정신, 실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씀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